안녕하십니까? 도리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풍요를 누렸지만 실은 모든 게 한순간의 거품이었던 시절. 제2의 미국이 된 일본의 거품경의 현상. 바로 버블 경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버블 경제는 말 그대로 거품처럼 부풀려진 경제를 의미하며 엄청난 경제 호황 속 부풀려진 자산 가격들을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경제는 거품이 끼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나 1973년과 1978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원유값이 급등해 경제적 타격을 주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없이 원자재 값이 올라 물가도 오르자 경제에 부담이 생긴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자가 비싸지니 대출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해 나라의 돈이 은행에 묵이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물가는 떨어졌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성공해 고금리로 물가 상승률은 내려갔지만 달러가 비싸져 미국산 제품 수출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내수 시장에서도 어려워졌습니다. 수입해온 일본산 물건들이 저렴하다 보니 소니, 도요타 등이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소련과 대립하여 국방비를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미 무역으로 일본이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일본은 경제적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85년 버블 경제가 시작되기 전 일본은 이미 낮은 엔화의 가치와 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 발전이 크게 늘며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 내부에서는 많은 기업과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고 이에 따라 회사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니 일자리는 무한으로 증식했습니다. 당신 세계 50대 기업의 순위만 살펴보아도 일본 기업들의 세계적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1위를 차지하고 무려 33개의 일본의 기업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성장에 제약이 걸리고 맙니다. 일본의 무역 흑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던 미국이 해당 부분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일본은 엔화 가치 절상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를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후 바로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엔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일본 제품도 미국처럼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수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져 달러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버블의 부작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부동산을 빌리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던 가게와 기업들이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부동산을 은행에 넘기고 은행은 대출해줬던 금액보다 더 작은 가치의 부동산을 받아 파려고 하니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부동산이 나와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급매했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해를 감당하지 못한 은행은 파산하고 은행과 연결되어 있던 기업들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파산했으니 실업자가 나오고 집은 팔려 쫓겨나고 가게가 돈이 없으니 기업의 매출이 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력의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성장시킨 동력, 일본의 국력이었던 장인정신이나 근면, 성실 등의 노동가치가 결시되는 등 일본 국민들의 정신 부작용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물 경제 없이 거품만 커지니 일본에서도 버블을 없애기 위해 계속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버블의 크기만큼이나 그 후유증도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질어버린 10년은 G10년을 지나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버블 경제라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도 완전히 논외로 둘 수 없는 부분이죠. 2022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 호황기에 접어들어 금리 인상을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금리 인상을 올리고 있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갑자기 식을 것을 대비하여 미국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며 배워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내서 배워야 할 경제적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